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아마 이 대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은 1917년 북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1943년 7월에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서 1945년 2월 16일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복역 중이던 형무소에서 알 수 없는 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사가 일제의 생체 실험의 일환이며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에도 자신의 양심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아 성찰을 바탕으로 고백적인 어조로 순결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유고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는데요. 그 시집에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실려 있습니다. 윤동주의 삶이 잘 표현된 영화로 동주가 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그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서시는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서두에 붙여진 작품입니다. 서시는 책의 첫머리에 서문 대신 쓴 시를 말하는데요. 서시라는 제목에서 알 수가 있듯이 시집 전체의 내용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는 현실의 어둠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고자 했던 화자의 고뇌와 갈등을 간결한 시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행부터 사행까지 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화자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죽는 날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어떤 부끄럼도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화자이기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작은 움직임에도 괴로움을 느끼면서 순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행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 이 죽는 날까지라는 시어를 사용해서 비장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하늘을 우러르면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자 합니다. 하늘은 화자가 우러르는 대상입니다. 우러른다는 것은 하늘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를 나타내거나 또는 삶의 지향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것에서 하늘은 화자의 양심과 도덕적인 기준 또는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것에서 자아성찰의 매개체로 작용을 하면서 양심을 비추어주는 거울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보면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부분에서 화자의 삶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암담한 현실에서도 세속적인 삶과 타협을 거부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순결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이 화자가 원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화자는 자신에게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적용해서 부끄럽지 않은 순수한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는 부끄럽다는 시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부끄럽다는 감정은
자기 반성 그리고 자아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내적 갈등을 겪지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깨닫고 부끄러운 현재 자신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삶의 의지를 다지면서 그리고 그 갈등을 극복합니다. 자아 성찰은 단지 개인적인 성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보면 잎새 이는 바람에도 이 부분에서 화자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끼는 원인이 드러납니다. 바람이 불어서 잎새가 흔들립니다. 그게 부끄러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는 화자의 내면 세계를 의미하는데요. 고뇌와 갈등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괴로워합니다. 화자는 바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은 화자의 내적 고뇌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잎새를 흔드는 바람은 화자의 심리적인 동요, 그리고 내면적인 갈등 또는 양심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내면적 유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행을 보면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에서 나는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괴롭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고 싶었던 화자가 현실적인 삶에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을 하고 갈등과 고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아 성찰의 결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기 순결성에 대한 회의, 그리고 사소한 유혹에도 흔들리는 내적 자아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들이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일행에서 사행까지를 보면 죽을 때까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순결한 삶을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과 그리고 양심을 어지럽히는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자아 때문에 느꼈던 괴로움과 고뇌를 과거의 시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행에서 8행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화자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의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순수한 양심을 지키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행을 보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기에서 별은 하늘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맑고 빛나는 자연물이죠. 별은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한 소망과 양심, 그리고 도덕적인 순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별을 노래한다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즉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육행을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이 부분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 지금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유한한 존재들, 그 존재들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영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일제강점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한없는 연민과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7행과 8행에서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화자에게 주어진 삶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미래의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길은 화자가 걸어가야만 할 숙명, 이 숙명, 운명을 말하는 겁니다. 화자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일제강점하의 지식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민족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힘들고 그리고 시련이 많은 삶의 길이겠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순결성과 양심을 지키면서 민족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의 삶을 피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화자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일행에서 사행까지는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개인적인 자아 성찰을 하고 있다면 오행에서 팔행까지는 역사 민족의 현실에 대한 성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인 구행을 보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밤, 별, 바람. 이런 소재를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오늘 밤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밤과 같이 어둡고 깜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의미하는 별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별에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서 밤은 화자가 처한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 즉 암담한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는 시어입니다. 그리고 별은요, 하늘에 떠 있으면서 어두울 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더 빛을 발하고 있죠. 별은 밤이라는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화자의 결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하고 도덕적인 양심과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람은 별을 스치고 있습니다. 별에 바람이 스치는 상황은 화자가 추구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삶에 가해지는 외적인 시련,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은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소재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이 화자도 도덕적 순결성과 양심을 지키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행에 쓰인 바람과 구행에 쓰인 바람은 의미가 다른데요. 삼행의 바람은 내적인 갈등, 양심의 가책, 이런 내적인 요소를 나타낸다고 본다면 구행의 바람은 외적인 현실의 시련, 그리고 일제강점하의 어두운 현실을 의미합니다. 즉 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구행은 현재 상황이 밤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자각하면서 먹먹한 여운을 남기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서시에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젊은이의 고뇌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일제강점기 지식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나온 삶을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미래의 인생길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부정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시대적 양심을 가진 지식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드러난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지식인으로서 겪어했던 심리적인 갈등을 솔직한 어조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와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의 중심 내용은 부끄러움이 없이 순수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과 의지입니다. 그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이 시에서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가진 하늘, 별,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를 가진 바람, 밤, 이렇게 대립적으로 배치를 해서
시의 화자가 처한 상황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별은 천상의 이미지를 드러내고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바람과 밤, 이거는 지상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암담한 현실과 시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면 1행에서 4행까지는 과거, 5행에서 8행까지는 미래, 9행은 현재,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징 세 번째를 보면 자연물인 하늘, 바람, 별과 같은 소재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특징 네 번째를 보면 화자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동주의 시 서시를 공부했습니다. 강의를 듣고 만족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른 강의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